안녕하세요. 뭔가 좀 불안한데? 왜 소리가 안 나냐? 자, 이거 이제 뭐 세 번째 차시죠? 이번 주 세 번째 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 부분일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자, 뭐 근대 의식의 발전 이 챕터를 우리는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의식의 발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인식이 큰 변화가 일어났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으로 뭐 일어났었던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뭐 그 이전에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상업혁명, 그 다음에 가격혁명 이런 것들도 일어났었는데요. 자, 뭐 이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대전환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전환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이 뭐냐면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이제 만들어졌었다라는 건데요. 어, 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까지 축적됐었던 이런 뭐 과학적 지식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했었던 바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인간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원인이 바로 뭐였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들이 이제 컴백했었다라는 거죠.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이 이제 들어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슬람이었었는데요. 이슬람의 그런 이 문화들이 같이 이제 기술까지도 같이 들어오면서 이런 과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런 지식은요. 사실 그 고대 그리스 세계부터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에라토스테네스 뭐 이런 인물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 이제 지구가 절벽이다, 이제 다양한 썰이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둥글다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 되어 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런 인식은 이제는 거의 확정적이 됐어요. 근데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지구가 도느냐 하늘이 도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이 지구가 멈춰 있고 하늘이 돈다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일반적인 틀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구가 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던 인물이 바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입니다. 자, 대표적인 저서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뭐 이런 책인데요. 자, 이 지동설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동설에 대한 그런 이제 도전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뭐 이 아이고. 자, 이런 천동설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 케플러라는 인물 또한 이제 바로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그리고 우리 지구 또한 그 도는 행성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동설을요, 태양과 달을 이제 통해서 이제 입증했었다라고 이제 사실상 뭐 입증했다라고 보는데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이 가톨릭 교회로부터의 이제 종교 재판에 붙여지게 되면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이론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이 가톨릭 교회가 뭐 부정했었다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뭐 하느님이 이제 창조를 했었던 그런 뭐 이 세계관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사실 신이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측면을 조금 벗어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면적인 부정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이 뉴턴이라는 인물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뉴턴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과학혁명의 뭐 절정이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당연한 거죠. 뭐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제 우리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서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중력에 의한 것들인데요. 자, 이런 이제
끌어당기는 힘, 이런 인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게 이제 대전환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천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돈다. 더 큰 규모의 이 태양이 나머지들을 끌어당기면서 그에 반동해서 이제 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면서 이제 이 천체 운동이 수학적인 계산으로 공식으로 이제 검증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론적인 우주관이 이제 확립됐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과학혁명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연구 방법에 있어서 바로 귀납법과 연역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뭐 귀납법과 연역법은 여러분도 뭐 국어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고요. 연역법은 뭐예요? if라는 가정이죠. 이거는 어떠할 것 같다라는 거에서 그에 합당하는 결론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법인데요. 그런 연구 방법론들이 많이 등장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점 바로 이 신이라는 이런 개념보다 바로 인간을 이제 주목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변화해 나갔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계몽사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좀 앉아서 해야겠다. 자, 이 계몽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몽사상은 바로 뭐냐면 이 어리석음을 이제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계몽사상입니다. 자, 이 18세기 이 과학혁명은 계몽사상 출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뭐냐면 이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 말 그대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이런 방법을 인간에게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도 적용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뭐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기는 국가니까요. 국가에 대한 이제 막연하게 그냥 국가는 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지 뭐 그냥 국가는 원래 존재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혀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국가라는 것은요. 이제 이 홉스, 로크, 루소는 각각 이제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왜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은요 사회 계약설이라고요. 이제 계약에 따라서 국가가 성립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로크라는 인물은 바로 이런 국가 계약에 의한 성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필요에 의한 그런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성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약이 파기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저항권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그런 정부를 타도할 수 있다라는 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루소라는 인물 또한 바로 뭐냐면은 이 계약에 의한 그런 성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지금 현재 우리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틀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었다라고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몽테스큐에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의 정신을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주장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은요, 바로 미국 헌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사실 이런 민주적인 이거 삼권 분립 이런 헌법 제정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문법이 없어요. 자, 이런 상법 분립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이 미국의 헌법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부론에서 이제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다라고 했는데 이건 경제주의예요. 자, 여러분들 자유방임주의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시장은 간섭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굴러간다. 자연스럽게 시장이 기능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배제하자, 국가 간섭을 배제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었었던 거예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초기의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하는 역할을 이제 마련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디드로랑 달랑베르라는 인물은 이 백과전서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과전서를 이제 저술해서 이제 계몽사상을 확산시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계몽사상가들의 이제 기본적인 틀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시대는 바로 뭐였어요?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던 그 신 중심의 사회였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 이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거고요. 자, 뭐 루소, 로크,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홉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 괴물입니다. 거대한 이제 괴물인데요. 자, 여기 뒤에 아마 내가 표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 이들인데 홉스, 로크, 루소 이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간단한 틀이에요. 자, 지금 자연 상태는 이 홉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런 이 사람 홉스는 기본적으로 성악선 틀이에요. 이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투쟁의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를 보장받기 어려워서 이런 나라라는 거대한 그런 이제 나라에게 권리를 양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받은 이 군주는 이제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가지면서 이런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항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에도 사회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의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이제 양도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얘네들 공통점 같은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독립의 이제 기초가 됐었다라는 사상적 기초가 됐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민혁명인데요. 대표 이제 시작은 바로 이제 영국혁명부터 우리가 보겠어요. 영국혁명은 1689년에 이제 1689년을 거의 연도로 보기는 하는데요. 그 영국혁명의 시작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라는 인물 우리 혹시 기억나요? 자, 이 헨리 8세의 딸이기도 한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이 절대 왕정을 어찌 보면 구축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뭐냐면 에스파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해야 돼요. 에스파냐에 이제 대항해 가지고 이 뭐 드레이크 함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대서양의 거의 절대 강자가 됐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제 있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나는 지문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런 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게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긴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후대를 바로 이 스튜어트 왕조 이제 반계인데요. 자,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가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 제임스 1세 같은 경우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그러니까 여기는요. 제 1이에요. 그냥 여기는 제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화정이고요. 이 순서입니다. 뭐냐면 이게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이후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 다음에 여기 공화정이 수립 잠깐 됐었다가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영국혁명의 단계에 이르는 그런 순서가 이 왕이 즉위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자,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들은요. 이 청교도들을 탄압해요. 이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은 바로 뭐냐면 이 퓨리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고 저기 이 뭐 칼뱅이나 뭐 이런 이
칼뱅 대표적인 칼뱅이에요. 이 칼뱅의 그런 이 교파들을 이제 믿었었던 그런 이제 신교도들입니다. 자, 이런 신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칼뱅파들이 상당히 이제 거의 절대 다수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고 영국 국교회를 믿어라, 막 이렇게 이제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회를 이제 무시하는 그런 전제 정치를 시행했다라는 건데, 이 의회라는 거 영국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비중이 많이 커져 가는데, 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이제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 젠틀리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민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 왕의 어찌 보면 독단적인 정치에 저항을 하는 그 차원에서 이 권리 청원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이 자의적으로 이제 세금을 막 걷지 말라, 이제 원칙에 따라 걷어라, 뭐 이런 요청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이 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의회도 해산하고요. 이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을 안 내니까 이 의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의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이제 전쟁인데요. 자, 이걸 바로 이제 청교도 전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의회파가 있죠. 자, 의회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젠트리 계층과 시민 계층, 나름 이게 못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 이런 좀 사는 애들이 바로 이 시민 계층, 이 의회파를 구성했었는데요. 자, 이 의회파를 이끌던 이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게 철기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철기군을 이 활약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 왕당파를 밀어내고요. 찰스 1세까지도 처형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왕이 없는 이 공화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공화정이 아닌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크로멜의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의회를 해산하고 본인이 어떤 지위에 오르냐? 호국경이라는 이게 나라를 이제 자기가 이제 이끄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지고 독재 정치를 구축하게 됐었습니다. 그 시기는요, 여러분들 이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금욕과 그 다음에 그렇게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뭐냐면 이 칼뱅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좀 삼아도 좋을 게 바로 뭐냐면, 칼뱅 같은 경우에는 근면, 성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행해서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이제 많이 이제 금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기본 틀로 삼았었던 건데요. 자, 이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랬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나라를 이끌어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근면성실의 그 지표가 바로 이 부를 획득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의 부를 획득하는 것도 이제 그들의 이제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항해법 이런 것들을 제정해가지고 나라의 부를 막 이렇게 확대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영국 선박으로만 이제 이 수입되는 물건은 영국 선박으로만 수송할 수 있게 하였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해운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었던 네덜란드 선박 이런 것들에게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었겠죠. 자, 그래서 네덜란드를 견제하는, 여기 뭐 써 있네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랬지만 엄청나게 금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뭐 술도 먹지 못하게 하고 이제 축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불만이 쌓여가서 결국에는 이 크로멜이 이제 죽고, 다음에 이제 크로멜 아들이었나요? 이렇게 지위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다시 반정이 일어나면서 왕정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왕을 다시 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찰스 2세를 올려요. 근데 이 찰스 2세와 이 제임스 2세도 약간 그 위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영국 국교회를 막 강조하면서 저 청교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나 이 제임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영국 국교회는 기본적인 틀이, 원래 이 종교개혁의 목적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 헨리 8세였나요? 걔가 이제 결혼하기
이혼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종교를 이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었죠. 이 국교회가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국교회와 그 다음에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제임스 2세는 힘을 이제 얻고자 이 영국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들 출신의 국가들과 그리고 가톨릭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 권력을 막 이렇게 크게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 제임스 2세, 찰스 2세 이런 시기에 이 되게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 시민들은 그래도 왕을 다시 또 죽이긴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죽여봐서 이렇게 크로멜이 등장해봤자 어차피 그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 죽으면 이제 좀 멀쩡한 애가 이제 다시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임스 2세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말년에 50대인가요? 50대 중반이었나? 그때 갑자기 자식이 생긴 거예요. 내내 없다가. 그러니까 이 의회가 희망이 없다. 얘 주니어가 탄생하면은 이 똑같은 애가 똑같은 정책을 펼칠 거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의회가 이제 나서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요. 그의 딸 이제 메리 전혀 이제 성향이 다른 메리와 오렌지공 윌리엄, 여기 오라네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렌지공 윌리엄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 이제 왕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됐었습니다. 이 뭐 추대하면 뭐가 이제 바뀌느냐?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는 족쇄를 씌우게 되는데요. 권리장전이라는 이제 족쇄를 씌우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왕이라는 존재도 법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사실상 나라를 다스리고 이 왕은 그냥 이 군림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 혁명이 바로 왜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냐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왕을 몰아내고 이렇게 새로운 왕을 세웠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예 이 조지 1세라는 인물은 여기 독일에서 이제 수입해온이 아니라 이 독일에서 데려온 그런 인물인데요. 자, 지금 윈저 가문이에요. 자, 이 윈저 가문의 이 조지 1세 같은 경우에 이제 즉위하고 특히나 이 독일에서 살아와가지고 영국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왕은 안 하면서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원칙을 이제 기본 틀로 가져가는 그런 거였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영국의 혁명이었고요. 잠깐 끊어갈게요. 네, 이어서 할게요. 오늘 강의는 조금 길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나가줘야 우리가 오프라인 때 범위 진도를 가지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미국 혁명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제 영국 혁명을 봤죠. 영국 혁명 과정에서 아까 제임스 1세였나요? 자, 그런 시기에 이 청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었단 말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영국을 이제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불렀더라? 있습니다. 까먹었네요. 자, 뭔 배인데 메이플라워호 이런 사람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이 미국에 정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던 거고요. 또 하나 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 영국에서는 사실 부자 되기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찾아서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영국 북쪽에 이제 많은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식민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들은 이제 땅이 넓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영국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먼저 가져갔었던 게 아니라 이제 스페인이 그리고 저기 프랑스가 이제 가져갔었던 그런 땅들을 영국이 싸우면서 이제 많이 다 흡수해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민지가 점점 넓어지면서요. 이제 넓어지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 18세기쯤 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저기 30년 전쟁이라고 우리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자, 뭐 이 30년 전쟁 저기 루 30년 전쟁이 저기 어디 없나? 자, 영국이 이런 30년 전쟁 오랜 기간의 이제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전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인지세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책 같은 경우에 뒤에 뭐 인세라고 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인지세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아니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영국이 여기 식민지는 사실 대표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들이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됐었습니다. 영국이 이 사람들을 그나마 좀 무마시키고 그래도 이게 하나의 이제 세금까지는 이제 두게 됐었는데요. 바로 뭐냐면 차에 대한 세금이었어요. 자, 이 차는 먹는 차예요. 차에 대한 이 세금 빼고는 다 이제 모두 폐지하게 됐었는데 이 식민지인들은 이미 지금 화가 날 대로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이제 시도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이 식민지들의 이런 식민지인들이 뭘 하게 되냐면은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영국 선박에 실린 이런 차들을요 인디언 복장을 해가지고 싹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영국과 본국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메리카 식민지 간의 이제 대립이 발생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렉싱턴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첫째 이 렉싱턴 전투에서 이제 이제 전쟁이 아예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이 식민지 대표들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영국에 이제 숙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싸우느냐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의 대륙회의라는 건데요. 자, 이 대륙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독립을 하자라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돼요. 이게 바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인데요. 자, 이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때 이제 조지 워싱턴이죠. 이 초대 대통령이기도 한 인물을 이제 총사령관으로 해서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인물이 이제 기초한 이런 독립선언문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에는 독립의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겠죠. 자, 이 전쟁이 쭉쭉쭉쭉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식민시는 뭐 싸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변변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영국이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었던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식민지를 다 거느리고 있었고 이게 지중해가 아니지 대서양의 거의 절대 강자였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영국을 이 미국이 이긴다. 지금 각 독립을 원하는 이런 애들이 이긴다.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각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미국을 도와주게 됩니다. 프랑스랑 뭐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도 다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요. 결국에는 영국군을 이제 하나둘씩 무찌르더니 이 요크타운이라는 곳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무찔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서 이제 승기가 기울어지자 파리 조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파리 조약으로 정식으로 이제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 영국으로 이렇게 독립했었는데요.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각 주가 13개 주입니다. 거의 나라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자, 이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또 뭉치게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연방이라고 하죠. 각자의 독립성은 가지되 그래도 이게 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연방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미합중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요. 자, 그렇게 이 13개의 그런 식민지들이 이제 그들을 묶기 위한 하나의 법을 만들고 이 연방 대통령을 이제 초대 대통령을 조지 워싱턴으로 삼아서 이제 미 연방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삼권 분립과 연방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탄생했다. 연방주의가 뭐냐면 각각은 사실 자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어디 가면은 이렇게 차에 술을 넣어 갖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그러니까
넣어 갖고 갈 수는 있겠죠. 트렁크가 아닌 이제 운전좌석이나 보조좌석 이런 곳에 술을 넣는 것만으로도 불법인 곳이 있고요. 어디는 불법이 아닌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대마초가 합법인 곳이 있고 어디는 불법인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독자권이 좀 있는 형태의 이런 연합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프랑스 혁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프랑스 혁명은 이제 혁명의 가장 전형적인 틀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프랑스 혁명이 바로 지금 현재 이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혁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혁명 이전에는 왜냐면요, 그 이전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주체가 바로 이제 민중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시기는요, 이 프랑스는 세 신분으로 나눠졌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1신분 고위 성직자, 2신분 이제 고위 관직자, 그 다음에 3신분이 이제 이런 일반 평민들이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일반 평민들이 나머지들을 이렇게 딱 거의 말처럼 이제 데리고 다니죠. 자,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자, 이런 이 2신분은요. 성직자와 귀족들은 특권층이었었어요. 그리고 3신분은 막대한 세금을 내매도 불구하고 뭔가 권리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었습니다. 이런 구체제의 모순, 앙시엥 레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앙시엥 레짐에 이제 모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3신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뭐냐면 저기 아까 미국 혁명 이거에 이 프랑스가 도와줬었죠. 자, 근데 얘네들 사실 도와줄 만한 여력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바로 뭐냐면 그 직전에 이 영국 혁명이 일어나기 된 배경이 바로 뭐냐면 걔네들도 영국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30년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를 하는 차원이었었는데 얘네들 계속 이렇게 그 이전의 전쟁 그리고 이런 미국 혁명에도 개입,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왕실의 사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재정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프랑스 왕실은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 바로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이 귀족들한테도 세금을 한번 물려보려고 했어요. 얘네들한테 세금을 내게끔 했었더니 얘네들이 막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결정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삼부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 삼부회를 열도록 이제 요청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귀족들은요, 왜 삼부회를 이렇게 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냐면 이 삼부회는 사실상 자신들이 좀 더 이렇게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왕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이제 어찌 보면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삼부회를 소집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삼부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누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냐면요, 이런 제3신분이에요. 자, 이 신분이 사실 이 삼부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만들었지만 3신분이 바로 이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3신분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삼부회가 열리면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투표권이 1대 2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위 귀족 신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기네들이 원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말하고 얘들을 이제 거의 거수기 같이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3신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은 너무 불리하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담합하고 얘네들에게 이제 어찌 보면은 얘네들을 얽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1대1대 2도요. 이게 변화된 거였어요. 자신들의 이제 대표수 자체를요, 원래 이렇게 그렇게 늘리지 않았었습니다. 1대1대 1이었어요. 근데 1대1대 2로 이제 만들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표결 자체를 이제 이렇게 비율 표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완전 머릿수 표결로 이제
요청을 했었던 게 바로 제3신분층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위 성직자애들이 이런 절대 다수의 이런 하층민들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3신분층들이 바로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이제 반항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신들이 국민의회라는 그런 이제 모임체를 구성하고요, 테니스 코트에 나가서 이제 집단적인 저항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의회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테니스 코트에서 이제 항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왕실이 바로 이제 지금 얘네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지금 쿠데타인가? 라고 하면서요, 이 의회를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파리 시민들이 이제 두려움을 떨다가 결국에는 이 탄압의 상징물인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을 습격하게 됩니다. 자, 이걸 습격하게 된 순간 이미 이제 우리 로마를 배웠을 때 카이사르가 뭐예요? 이 루비콘 강을 이제 건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게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혁명의 불길은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국민의회는요, 여기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국민의회를 구성했었던 제3신분층은 모든 국민들을 대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좀 사는 애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 파리 시민들과 일반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뭐냐면은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 이게 평민층입니다. 완전 이렇게 이들은 사실 잘 사는 애들이고요. 이 평민 중에 잘 사는 애들이고, 얘들은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인물들은 못 사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게 이제 자신들까지도 같은 취급받아서 이제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다가는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 시민들을 달래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각종 개혁을 통해서 민심을 달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인권선언이에요. 자, 이 봉건적인 폐습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앤다라는 겁니다. 인권선언이 혹시 밑에 있나요?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이제 평등, 그 다음에 우린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이 봉건적인 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이 기본 원칙들을 마련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더라?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생각나면은 오프라인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잠깐 까먹었네요. 자, 그리고 이 국민의회를 이제 이어서 입법의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법을 세우는 그런 의회겠죠. 자, 이때 바로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혁명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요. 자, 프랑스 왕실과 다 관련되어 있는 이 나라들은요, 주변국들은 다 왕실하고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이 16세의 부인이 바로 누구예요? 마리 앙뚜아네트죠.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다 이렇게 집안끼리 왕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 이 시민들이 나라를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유럽적인 반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혁명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히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한테 선전포고를 먼저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고를 하게 되면서요,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요즘 말로 이게 노빠꾸죠. 자, 이렇게 뒤가 없이 가게 되니까요. 자, 내부는 확실히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내부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루이 16세는요, 튀려다가 걸려요. 자, 도망가려다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왕 빨리 없애버리고 우리 하나가 된 이런 이제 프랑스로서 이제 전쟁을 하자.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자라고 하면서요, 이 국민공회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되고요. 공화정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하게 되느냐? 근데 이 개혁이 점점 이제 극단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지롱드파라는 온건파와 이 급진파라고 하는 자코뱅, 이 자코뱅이라는 그 표현은 이제 위 산악회라고
뭐라 그러지? 언덕 위에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 의회 위쪽에 있었던 이런 인물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애들 간에 이제 갈등이 심해졌었는데 이 자코뱅 더 급진적인 이런 자코뱅들이 권력을 잡으면서요. 바로 무슨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이런 애들을 다 이제 거의 이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혁명에 위배가 되는 이런 애들을 다 때려잡는 혁명재판소, 그 다음에 공안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요. 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애들을 다 때려잡는 이런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에요. 자, 인커럽터블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본인을 인커럽터블 이제 뭐 나중에 찾아보시던지요. 한자 이게 영어로 돼 있어요. 자, 그런 인물인데요. 자,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이 공포 정치를 주도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크로멜처럼 이 사람도 또한 엄청나게 금욕주의와 그 다음에 본인의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만을 엄청나게 강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이 온건파가 주도했었던 테르미도르 반동이 이 반동으로서 제거가 됩니다. 테르미도르라는 그런 표현은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새로운 달력 체제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테르미도르라는 그 달이에요. 자, 그 이제 뭐 6월, 7월, 8월 뭐 이런 것들처럼요. 이 테르미도르라는 그런 달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반동으로 실각하였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뒤에 나폴레옹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네요. 더 많이 나가면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